수학일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볼 건데, 소화기를 뭐 배우죠? 제가 유학하나?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수능 과목에 수능은 공통 과목이 있죠. 네. 이 공통 과목이 수학이라고 수학 2가 들어갑니다. 벌써 하나 보는 거예요? 아니요, 공통이에요. 둘 다 보는 거야. 네? 둘 다.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이게 22문제가 나와요. 공통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이거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고 23번 이후에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게 일단 확통,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확률과 통계 과목,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기하. 여러분들이 원래 통합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다만 이과 계열의 대학은 얘네들을 지정했어요. 이과 계열의 대학은 그러니까 같은 대학 안에서도 이과 계열의 학과를 진학하려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봐야 됩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공대, 자연과학대, 보건 계열 이쪽으로 갈 거면 이과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수능이 없는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게 제일 좋아. 내신이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2개 지나갔죠. 여러분들이 총 5개의 내신을 받아야 되는데 5개의 내신이야. 그 5개 중에서 2개를 본 거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가지고 수시라고 하는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3점대 초반의 등급을 받아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서울 끄트머리나 경기권 정도의 대학이 됩니다. 내 2점대, 그러니까 앞자가 2자야. 2.7, 2.8. 이 정도만 되면 서울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2점대 초반이요? 2점대 초반이면 서울 중심부로 이제 상위 20개 안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렇게 점점 좁혀가는 거야. 그리고 내신의 반영 비율이 달라요.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에 있을 때 보통 1학년 거를 넣는 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40, 60.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넣는다는 얘기야. 1학년 때 내신이 2학기잖아. 그 다음에 이거 2개 합쳐서 3학기야. 그럼 한 학기당 20%씩 넣겠다는 뜻이지. 다 똑같은 거야. 완전 많은 편이고. 근데 이것도 많아요. 3대 7. 이쪽에다 더 많이 주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건 3학기고 얘는 2학기니까 이쪽에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교과야. 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성적만 보는 거야. 성적. 그리고 이제 종합이 있죠. 종합. 이거는 성적에다가 생활기록부 안에 적혀있는 또 다른 글들을 보겠다는 뜻이죠. 이제 각 과목별 세특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발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종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종합이고, 그리고 이제 논술이 들어가는 논술이나 어떤 그런 형태 아니면 실기평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대학별 고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예체능 계열이나 이쪽은 실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치? 이거 말고 이제 마지막 주는 것 중에 논술이라는 게 있죠. 뭐 논술도 종류가 2가지라. 문과 계열은 대부분 글쓰기 논술이고, 이과 계열은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푸는 논술입니다. 면접은 뭐예요? 면접은? 그지? 여기 종합에 보통 면접이 들어가요. 종합의 1단계가 서류 전형이고, 서류로 이 정도면 뭐 한번 불러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불러드리는 거지. 한 명을 뽑는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에 10명이 지원을 하면 서류로 떨구고 한 3명에서 4명만 남겨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불러서 면접을 보는 거지. 그래서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10명, 한 명 지원하는데 10명이 왔어. 그럼 10명 다 필요 없으니까 10명 중에 서류로 잘라내는 거야, 먼저. 잘라내고, 이제 위에 있는 상위
서너 명 정도만 불러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지. 면접 때 뭐 얘가 성적이랑 상관없이 쓰여져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얘가 대학에 오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친구들을 뽑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종합인데 그 서류로 끝난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때는 아마 지금 현재는 이 종합을 쓸 때 자기소개서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요즘에는 안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제 없어져요. 이게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자소서 자체가 워낙에 이걸 지네들이 안 쓰고 다 외부한테 맡겨. 선생님도 초창기에는 많이 써줬어요. 써달라고 갖고 와요. 그러면 지들이 초안 잡아오면 이제 그 초안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소설 쓰듯이 쓰면 안 되거든. 자소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생활 기록부를 전제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써갖고 오면 무슨 소설 쓰듯이 써갖고 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고등학교 때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배운 다음에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결 없이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들 요즘엔 이제 남들이 자꾸 써주니까 이걸 없애버렸죠. 여기에는 서류 넣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이제 뭐 여기에 이런 전형 맨 뒤에다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넣어요. 수능 최저는 상위 학교 쪽에만 있어요. 중위권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수능 최저를 넣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내신이 2등급 때인데 수능은 3등급도 못 받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변별을 주고 싶은 학교들은 넣죠. 뭐 이제 연고대나 그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얘네들도 되게 높게 잡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제 하위 학교로 가면, 그러면 이것까지 걸어놓으면 자기네 학교 안 오니까 학교에서 다 빼버리죠. 여러분들의 인원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요. 그건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원이 한 30만 명이면 이 30만 명 중에서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한 20만 명 된다라고 할 때 대학 정원은 한 23만 정도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23만 명의 정원이 4년제 대학 200개, 대부분 한 매년 200개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 한 200개 정도가 있고, 4년제 말고 2, 3년제 대학들까지 하면은 2, 3년제 대학만 해도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돼. 요거는 약간 이거 정확하지 않고 얘는 거의 정확해요. 4년제 대학은 200개. 근데 이 200개하고 얘를 합치면 23만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야. 못 가는 게 절대로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200개 대학 중에 100개 밑으로는 정원을 못 채워요. 무슨 얘기냐, 애들이 안 가는 거지. 애들의 선택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실 이 200개 중에서 대부분 한 2, 30개 안에밖에 없어요. 2, 30개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지? 2, 30개 대학이야. 결국에는 있잖아. 뭐 이렇게 서영고, 서성한 막 이렇게 쭉 불러보면 그 부르는 것의 끝이 거의 30개에서 끝나. 그러니까 그 30개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공부를 해서 가고자 하는 것들이 수시는 이렇고, 정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시는 뭐 다 빼고 그냥 수능만 본다라고 보면 돼. 물론 이제 뭐 서울대에서 약간의 내신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의미 없어. 그냥 다 수능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만으로 가는 게 정시다. 근데 문제는 이거지. 수능이 훨씬 어려운 건 아주 간단합니다. 범위가 넓어요. 수원, 수투의 저 선택 과목 하나를 통째로 알고 있어야 돼. 너네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난 거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렇지 않아? 지금 니들한테 나머지 정리가 뭐야 라고 물으면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나머지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저걸 갖다가 기억하고 내년 11월까지 갖고 가야 돼. 지금 공부하는 수원, 수투, 여기서부터가 지금 수능 과목이거든. 대부분 2학년, 1학년 과목까지는 수능 과목이 없어요. 한 과목 굳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사. 그지? 한국사 1학년 때 배운 거 가지고 3학년 때 보는 거니까. 근데 한국사도 절대평가고 35점이 걔네 1등급 컷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맞아요. 꼭 조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지금 한 걸 가지고 내가
정시라고 하는 걸 지금은 생각을 안 하겠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1학년 때 아무리 망했어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에서 이 교과를 보는데요. 이렇게 넣어요. 5학기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학기 1개 이렇게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과목 2개. 쌤, 교장 추천 그것도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교과로 가는 데 있어서 논술도 마찬가지야.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 논술에도 대부분 내신이 포함되거든. 근데 그 내신을 어떻게 주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한 3, 4점밖에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5등급에서 6등급 넘어갈 때 10점 차이가 나. 무슨 얘기야? 5등급 이내만 써라. 이런 의미야. 5등급 안 되는 놈들이 쓸 거면 논술을 진짜 잘 쓰든가. 그렇지 않은 놈들은 우리 학교 쓰지도 마라. 이렇게 해갖고 그 등급별로 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뭐 10점, 10점씩 이렇게 차이 나는 2등급의 차이는 0점.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는 1점. 3등급하고 4등급은 2점. 4등급하고 5등급은 2점. 5등급하고 6등급은 10점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뭐야? 1점, 2점, 2점, 5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15점 차이 나는 거지. 얘네들은 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해, 이렇게. 실제로 나중에 대학 입시 전형들 보면, 지네들이 최하 그 선을 잡아놨어요. 이 갑자기 급간 간격이 넘어가는 게 커지는 그 구간이 있어. 그런 게 있어. 정시는 아주 깔끔하다니까. 얘네들은 그냥 딱 나온 점수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국어, 영어, 수학이 먼저죠. 수학, 영어, 탐구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문과는 얘를 30, 20, 30, 20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좋은 학교로 가면 수학이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의 만점이니까. 좋은 학교는 이제 이 수학이 문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이가 많이 나. 상위 학교는 얘가 중요하고 중하위권 대학은 얘네들이 중요해요. 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안 봐요. 여대는 뭐 국어 40, 영어 40, 아예 30, 30 이렇게 많이 들어가. 얘는 안 봐. 아예 안 봐. 수학 성적을 안 봐. 여대 같은 경우에 그런 학교들이 2대 수대 빼고 그 밑에는 그래요. 여대 순위가 이화여대, 숙명여대 있고 그 밑에 학교들은 문과의 경우에는 수학을 안 봐. 근데 여대 이과는 또 이렇게 봐요. 여대 이과는 국어를 안 봐요. 수학 40, 30, 30 이렇게 들어가. 전략적으로 학교마다 이렇게 달라요. 이과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10에, 40에, 뭐 30, 20 이런 식으로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별요건 잡아내면 되겠네요. 학교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학교별 점수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서 잘하는 뭐 2개 영역 정도가 나오면 그러면 대학 쓰기가 편해집니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골고루 못하는 건 절대로 반대입니다. 골고루 4등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19, 19가 훨씬 나은 거야. 골고루 잘해갖고 다 5등급 깔지 말고 이거보다 19, 19가 훨씬 나은 거야. 그러면 선택이 가능하다고. 정시의 경우 수능,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수능, 여기에 수능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수능이 없는, 수능을 아예 보지 않는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내신을 잡아야 돼. 종합은 선생님들이 써놓은 글들을 대학 측에서 믿지 않습니다. 야, 글로 써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치? 숫자를 믿는 거야, 숫자. 생기부에 숫자로 표현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성적, 출석 일수, 봉사활동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봉사 시간이 왜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또 뭐 있었지? 옛날 같았으면 뭐 책 읽은 권수, 책 몇 권 읽었는지,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있어. 걔네들이 먼저야, 우선순위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비슷해.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죠.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불리한 건 공립고등학교, 일반 공립고등학교들은 얘네들을 예쁘게 잘 안 써줘요, 학교에서. 정성들이 안 쓴다고.
너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써달라고 안 하면 잘 안 써주셔. 그냥 평범해, 되게 평범해. 그러니까 쟤네들 종합전형 쓰기가 되게 불리한 거지. 길게 써주는 건 좋은 거예요, 종합에서? 그죠? 길게 써주면 일단 양이 많아야 돼. 양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쳐다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리부를 다 완성시키고 나면 한 15장에서 20장 사이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어디야? 뭐 자사고나 이런 데는 한 학년에 20장이 된대요. 네? 한 학년이 20장을 채워준다는 거지. 그럼 60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대회들도 많고. 60장이 진짜 나와도 60장.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거고, 뭐 다들 또 그렇게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한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있잖아. 뭐 봉사활동도 지금 없애고, 뭐 다 그런 것들 못 믿겠다. 봉사활동을 학생이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보통 한 100시간 얘기했었거든, 처음에. 그래서 한양대가 100시간인가가 넘으면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전형을 냈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1000시간 가까이 한 학생이 나온 거야. 말도 안 되지. 그지? 엄마가 가서 다 했다 그러더라고. 전형이 없어졌어. 한양대 딱 1년 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되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많아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남아? 성적만 남았어.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내신들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두 학기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적보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을 어떻게든 받아내라. 알겠나? 그래도 그나마 북고는 사실 끝까지 시험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가 계속. 지금 1학년 때 했던 대로 그렇게 가. 광문은 확 쉬워집니다.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확 쉬워집니다. 왜요? 그렇게 하더라고. 이상하게 1학년 때 아마 연결해봐서 해서 2학년 때부터 확 쉬워져. 그래서 정말 지금 뭐 1학년 거 공부했던 만큼만 하면 훨씬 더 성적이 올라가. 그런데 학생들도 공부를 좀 1학년 때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2학년 때 똑같이 안 하는 학생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던 친구들의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야. 그러니까 광문은 그렇게 하면 되고, 명문도 그렇게 스타일 안 바뀌어요. 운산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운산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맞아요. 좀 어려웠어요. 운산 문제가 원래 되게 쉬웠거든.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조금 자꾸 도전적인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올해 선생님들 다 틀어오셨대요. 저희 수학생 틀어오셨대요. 그치. 시험에서. 해보면 좋지 뭐.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수능에서의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약간은 각오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야. 화이팅. 자, 수학일은 크게 3개의 대단원. 다 그래요. 선택 과목.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 단원이 3개야.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금,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열. 이렇게 해서 3개의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대단원이 3개야, 3개. 응? 지수로그를 공부하고 나서 지수로그가 단순하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정의와 연산 이런 걸 공부하고 나서 함수, 그리고 나서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도 똑같아요.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와 삼각함수 연산을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을 배워. 둘이 똑같아. 수열이라고 하는 건 등차, 등비, 여러 가지 수열, 그 다음에 귀납법. 수들을 배열해 나가는 과정이 좀 단순한 게 2가지가 있고, 그 외에 좀 복잡한 것들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귀납법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수학 증명 방법들을 하나 더 공부하게 돼. 명제예요? 명제에서 배웠던 귀류법에 대한 이야기가 귀납법으로 바뀌는데,
이 귀납법은 수열 관련된 것만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증명은 안 나오니까. 수열이 그러면 확통이랑 연결되나요? 수열이요? 네. 아니요. 수열은 그냥 약간 독립적인 단원이에요. 좀 독립적이다. 뭐에 쓰죠? 얘네들은요 다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건 수원이 좋은 건 다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정말로 그럴 수 있어. 얘는 나는 지수로그는 잘하는데 사각함수는 못할 수 있어. 이건 가능해. 그리고 얘네들은 못하는데 수열만 잘할 수도 있어. 이게 가능한 게 수학 1이야. 네. 고등수학은 안 그렇지. 다 연결돼서 가잖아 계속. 그지? 계속 연결되는데 얘네들은 안 그래.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야. 독립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수열부터 먼저 하자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응? 수학 2는 만들었습니다. 수학 2는 극한. 이걸 알아야 미분을 배울 수 있고 미분을 알아야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모르면 이 뒤에 걸 절대로 모르고 얘를 모르면 당연히 얘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이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수1은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 정돈하셔야 됩니다. 지수로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배우는 거예요, 정확히? 지수로그. 아니 그냥 지수로그 배우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요? 지수로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지수법칙 이런 거 배우죠. 그 네. 지수법칙 배웠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이 지수를 가지고 로그를 만들 거고 이 지수는 중1, 중2 때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각함수입니다. 사각함수는 중3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 있지? 삼각비. 삼각비에 대한 확장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열에 대한 개념은 이건 약간 함수적인 개념하고 연결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열하고 연결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지수로그는 중1, 중2 때 배웠던 그리고 중3, 고1 때 배웠던 그 다항식에 대한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수로그는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삼각함수는 삼각비 가지고 함수 만드는 거고 수열을 함수 가지고 뭐 하는 그죠? 함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 응? 중요한 건 이거야. 이 함수하고 방정식의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는 0인지 는 y인지 y는 fx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네. 함수가 있어. 함수가. 그래서 방정식은 뭐였었냐면 fx는 0. fx는 0이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x축이 지나가겠지. 네. 여기 만나는 요 전부하는 거지. 네. 요게 방정식인 거야. 그럼 부등식은 뭐야? fx는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fx가 0보다 큰 x축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이 다룰 지수함수의 모양이 단순하게 생겼어요. y는 2x.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안 복잡해요. 이렇게 생긴 어떤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 2의 x승을 8과 같다 라고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y는 8이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갈 거야. 그럼 여기서 만나는 이 점에 x좌표를 구해야겠지. x를 2를 몇 제곱해야지 8 되니? 2 세제곱. 그럼 여기 3 되는 거야. 3. x는 3이 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방정식인 거야. 2의 x승이 8보다 크대. 이게 2의 x승이고 이게 8이야. x는 그럼 여기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8, 3보다 크다. 이게 답하는 게 이게 부등식이 되는 거지. 이게 지수함수예요? 그죠?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y는 2의 x승의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하면 y는 로그 2의 x승이라는 역함수가 나와요. 로그 2요? 네. 근데 이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지수함수가 갔어. 여기 y는 x가 지나가. 그럼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는 역함수인 거고 로그가 없는 지수함수에 대해 지수함수의 서로에 대한 역함수. 얘를 역함수 구하면 얘가 되고 얘를 역함수 구하면 얘가 돼. 그럼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는 무리함수라는 연결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얘 둘이 연결되는 거야. 무리함수가 왜 나와? 무리함수는 x 제곱하고 이거의 역함수가 루트 x나 마이너스 루트 x가 있던 거고 얘네들은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건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여러분 공부하게 된다. 참고하시면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지수에서 배우는 맨 마지막 단계가 여기까지 공부하게 될 거야. 알겠어?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아.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걸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 말고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으면 수능 문제 1번이 무조건 지수 계산 문제야. 수능 문제 1번이 언제나 지수 계산 문제라고. 지금 똑바로 해놓으면 돼. 그럼 1번 하나 맞는 거야. 2점. 2점 하나 맞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로그 2x 할 때 저 2가 쬐끄만 2예요? 아니면 얘가 책 보면 알아요. 쬐끄만 자꾸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지금은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할 거야. 응? 이제 할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지수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